안녕하세요. 투머치 팍입니다. 4월 첫째 주 주말 촉촉한 봄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계좌에도 따뜻한 봄이 올 수 있도록 오늘도 투머치 팍이 한 주간의 시장 분석을 통해서 다음 주를 공략해볼 이슈들을 정리해왔습니다. 오늘 미국이 삼성전자 반도체 품귀 현상 관련하여 긴급 논의를 하겠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보고 있고, 4월 7일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4월 증시 전망을 저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 팍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4월 첫째 주가 되기도 했고 투머치 팍이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작년 3월부터 9월까지는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제약 바이오가 가장 큰 관심을 끌었고, 그린 뉴딜과 2차전지, 바이든 후보 관련하여 친환경 쪽에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작년 9월부터는 약간 침체를 보이기도 하였는데요. 경기 회복에 관한 그런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그동안 올라가지 못했던 10년 동안 눌린 조선 해양 쪽이 움직였고, 건설 쪽과 그린 뉴딜, 친환경 수소까지 가치주와 성장주가 동반하면서 오르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특히 작년 9월부터 굉장히 주식장이 어려워졌다고 보이고 있는데요. 작년 12월부터는 석유화학 쪽에서 가장 큰 이슈를 끌었고, 여행과 항공이 다 같이 올라왔고, 제지 쪽과 종이 목재까지 더해지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올해 1월부터 3월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급등하면서 지금까지도 디지털 화폐 관련, 가상화폐 관련 기업들이 좋은 흐름을 받고 있고요. 의류 섬유 쪽에서 소비 심리에 대한 그런 기대감, 백화점, 면세점까지 연결이 되고 있고, 건설 기계와 콘텐츠까지 올라오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류 열풍 관련하여 빅히트와 방탄소년단 영향으로 콘텐츠 쪽 디즈니와 또 엮이면서 OTT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고요. 올해 4월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화폐와 정치 테마, 시멘트 철강 쪽, 건설기계 인프라 투자 관련 쪽, 개별 종목 쪽에서 실적주를 봐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매우 선정하기는 어렵지만 투머치 팍이 이번 한 달에 탑픽을 꼽아봤는데요. 효성 TNC와 SKC, 롯데케미칼, 현대 미포조선, HSD 엔진, 더 네이처 홀딩스와 한도 크린텍, 위니아 딤체, 코나 아이 같은 종목들 개별 흐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원미디어, 제이콘텐트리, 사마 네트웍스, 뉴 같은 콘텐츠 쪽도 봐주시면 좋고, 라닉스와 캠트로닉스, 자율주행 쪽에서 또 턴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시멘트와 철강 쪽에서 한 개의 기업 정도는 가져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최근 조선, 해운, LNG 관련된 쪽에서 동성 화인텍도 좋게 보이고 있고, 반도체 쪽에 드디어 턴하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와 월덱스, 사이맥스, 파크 시스템스와 같은 성장주의 반도체를 중심으로 봐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상승했던 테마를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철강과 창투사, 정치 테마 관련된 섹터의 흐름이 움직였는데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 관련 사전투표를 진행 중이고, 내년도 대선 후보 관련된 지지를 받는 후보들은 관련 기업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금강철강과 TS 인베스트먼트가 상한가를 기록하였는데요. 창투사 관련 섹터의 흐름이 가장 좋았습니다. DSC 인베스트먼트와 대성창투, 린드먼 아시아, 컴퍼니 K까지 모두 10% 이상 상승하는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아주 IB 투자라든지 나우 IB까지 좋은 흐름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 관련주와 두나무 관련 섹터가 움직이고 있고요. 가상화폐 비트코인 쪽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에도 자동차 대표주와 마켓컬리 관련주, 3D 낸드 반도체 쪽에서 상승 모멘텀에 돌아온 것 같고요. 스마트카와 자율주행차의 흐름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4월 1주차에는 코스피가 3,100선에 안착했다는 뉴스들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970포인트를 회복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의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실적 발표가 곧 앞두고 있다는 소식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의 7일 잠정 실적이 굉장히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과 우려감이 계속해서 공존하는 흐름 속에서 박스권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증시 주요 일정 살펴보시면 4월 5일에 IMF WB 연례 회의가 앞두고 있고요. 7일에 1분기 실적 발표와 FOMC 의사록 공개, 서울 부산 선거 관련된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8일에는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9일에는 한국 옵션 만기일이 있다는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초대형 인프라 부양책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소식이 오히려 악재가 되고 있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좋은 흐름과 우려감이 동시에 더해지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코스피를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사들이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과 투신이 많이 매수를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계속해서 코스닥을 집중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이 견인을 하고 있는 만큼 5,672억과 3,717억을 순매수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초대형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한다는 부분에서 투자 심리가 살아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승했던 테마의 대표주들을 같이 한번 언급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에이티넘 인베스트, PM풍년, 현대차, 한국테크놀로지, PSK 인포뱅크와 같은 기업들이 중심을 잡았고 파인 디지털과 자이언트 스텝, IOK, 화신과 SG충방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는 APTC, SNS텍이 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이그젝스와 릭스솔루션, 웨이브일렉트로와 대구백화점, 현대미포조선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주들을 중심으로 다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기 순위 쪽에서는 빅히트가 3등으로 올라오면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6등 한국조선해양, 유한양행, SK하이닉스, HMM이 여전히 인기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비덴트와 우리기술투자, 위지트, 가상화폐 관련주 끝없이 관심을 받고 있고요. 대성창투와 SK바이오사이언스, 셀리버리아 넷마블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칩하게 시황 분석입니다. 코나 아이아, 위니아 짐체, BGF, 한샘과 같은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요. 두산 밥캣이 인프라 투자 수에 관련하여 증권방송에서는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보았던 기업들을 다시 한번 나열해 보았는데요. 작년에는 그린 뉴딜과 자율주행, 2차전지가 중심을 이끌었다면 최근에는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 콘텐츠 쪽과 철강 시멘트 쪽에서 하나는 가져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철강, 제일제강, 한일시멘트, 쌍용, 양회 중 하나와 TS 인베스트먼트, 나우아이비, 아주아이비투자 같은 기업들, LG U+, DNC미디어, 제이콘텐트리, 사마네트웍스, 알로이스와 뉴 같은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래 좋게 보았던 기업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렸으니까요. 관련된 섹터에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자율주행 쪽과 반도체 쪽이 올라오는 모습이 느껴지고 있고요. 최근에 2차전지도 많이 밀렸던 DNT가 올라오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동성화인텍, HMM, 현대미포조선과 같은 조선해운 쪽도 좋게 바라보고 있고요. 이렇게 침체되는 장세에서는 효성TNC라든지 롯데케미칼, LG상사와 같은 그런 기업들 안정적인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서운과 노바렉스, 서서히 소비재 쪽에서도 실적주 중심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지주, KB금융과 같은 기업들 같이 한번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이 반도체 품귀 관련하여 삼성전자를 12일 백악관으로 초청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파트너로서 삼성을 불러 텍사스주 오스틴 팹 증설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국가 안보 차원으로 반도체 수급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부분, 대중 견제 강화도 같이 노리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파운드리 기업 관계자 제너럴 모터스와 삼성전자 같이 참가한다고 하는데요. 반도체 수급 품귀 현상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최근에 러셀이라든지 서플러스 글로벌, IA, SFA 반도체까지 반도체 품귀 현상 관련된 섹터의 흐름이 급등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러셀이 그 중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중고 반도체를 담당하고 있는 러셀은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코인 쪽으로 돈이 상당히 많이 몰린 것 같은데요. 이제는 증권방송에서도 코인 시세가 아래쪽에 나올 만큼 코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업비트 특징주처럼 이렇게 코인 가격이 뉴스에 올라오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표 열기는 2018년도 지방선거보다는 높게 진행되고 있다. 투표율이 역대급은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이 건설주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에 대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건축과 재개발, 부동산, 주택공급 관련된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오면서 건설주가 움직일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홍남기 부총리와 권칠승 장관도 코로나19 검사를 하였는데요. 음성이 나오면서 업무 복귀를 하였다고 하는데 주변에 코로나19 관련된 신규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는 화이자에 접종한 70대가 첫 사망 신고가 나왔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는데요. 기저질환이 올해부터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 면역으로 가는지 4차 유행이 현실화되는지에 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력 투자자의 투자 결정 지연으로 단기 법정관리 플랜에 돌입한 난항을 겪고 있는 쌍용차에 대해서 법정관리 개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한진그룹 관련해서는 조원태에 패한 조연아 쪽이 3자 연합이 결국 해체되면서 사실상 패배를 인정하게 되었고 경영권 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투자 관련하여 DY파워, 또 진성 TEC, 현대건설기계 같은 기업들 주목받고 있는데요. 두산 밥캣이 미국 정부 정책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뉴스가 한 주간 나오고 있습니다. 곧 미국 3,400조 인프라 투자안이 공개 임박한다는 소식, 앞으로 하나솔루션과 현대일렉트릭도 같이 주목해보자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S&P 500 지수는 4,000선을 돌파하면서 바이든 인프라 투자 계획 발표에 가장 큰 수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최근 부진했던 기술주마저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빅히트가 하이브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글로벌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의 가치 및 글로벌 지적재산권 인수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다는 부분, 여러 방면으로 빅히트가 좋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TNL은 해외 매출 확대 및 신사업 진출로 중장기 성장성이 보인다는 내용으로 최근 5일 동안 가장 상승한 종목 1등에 도달하였는데요. 앞으로 TNL, 이스타코, 수산중공업과 같은 기업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제약주는 보합세를 이어가고 있고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휴마시스와 TNL과 같은 기업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신 여건 관련된 라운 시큐어와 또 제일제강 쪽, 또 서플러스 글로벌, LDT 같은 기업들 연속 상승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으니까요. 아래 기업들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일자에 셀리드가 코로나19 예방 백신 임상 2A상 첫 대상자 투여를 완료했다는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상위 1%의 고수의 픽을 보시면 다섯 번째로 셀리드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에이티넘 인베스트, 비덴트, 삼성전자, HMM, 아이크래프트와 같은 기업들 주목을 받고 있고요. 오디텍과 앞서 말씀드린 러셀, 효성화학, 현대차, SK하이닉스, 디지털조선 같은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리콘웍스와 기아차, 대성창투, TNL, 에이텍TN, 아주 IB투자까지 상위 1%의 고수들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텍이라는 기업은 21.85% 상승하면서 삼성 테슬라의 LED 헤드램프를 공급한다는 이슈로 주목을 받았었고요. 최근에 효성그룹이 친환경 사업 쪽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고 있고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중심이 되고 있다는 내용 나오고 있습니다. TNC라든지 첨단 소재 화학 쪽 계속해서 성장 가치주를 떠나서 개별 기업 쪽으로도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효성 주력 자회사들이 1분기 실적에 날개를 달고 앞으로 계속 더 성장할 것이라는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추천하고 있는 분야별로 종목들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대형주 쪽에서는 현대제철, 아파트 분양 확대 추세와 철근 수요가 견조해진다는 전망으로 현대제철 판가 인상이 지속 중이다라는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한 수혜가 될 것이라는 예측 나오고 있고요. 네이버는 4분기 광고 고성장의 이익 우려가 해소되고 있다는 부분, 신규 광고 상품 출시로 연중 광고 부문에 고성장이 지속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쿠팡 상장 시 커머스 가치 재부각도 다시 한번 기대된다는 내용 나오고 있고요. 중소형주 쪽에서는 TNL이 상처 치료제 등 고기능성 소재 기술 기반의 융복합 의료 제품 개발 및 제조 판매 기업으로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20% 이상 성장한다는 그런 글로벌 파트너 사양 해외 매출과 신사업 진출로 중장기 성장성에 유효하다는 쪽에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DB 하이텍은 2분기부터 가격 인상 효과가 실적에 본격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아큐시네트는 기대치에 충족하지 못했지만 3월 이후에 기저 효과를 기대한다는 내용 나오고 있고요.
매드팩토는 4월에 열리는 암학회에서 병용 이상에 대한 데이터를 공개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네이처 홀딩스는 높은 온라인 성장 속에서 오프라인 매장 확대된다는 부분에 현저한 저평가라는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K5와 소렌토 등 볼륨 모델의 내수 및 북미 흥행을 통해서 상품성을 재확인하고 있고 ASP 상승이 상쇄될 전망으로 앞으로 상품성 우위 사이클이 지속된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반도체 업황 개선 전망과 디램 가격 상승, 앞으로 반도체 업황을 바라보면서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역시 실적 컨센서스가 빠르게 상승할 전망, 현물가 상승 초입 단계에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 역시 화학 업황 호조세 속에서 대상 공장 재가동으로 실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업황이 턴어라운드 한다면 업사이드가 충분하다는 내용, 현주가 0.6배로 저평가라는 내용 나오고 있고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전 사업부 실적 개선 속에서 주력 사업부가 호황을 지속한다는 좋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 11%, 영업이익이 88%나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개선의 흐름이 눈으로 보이고 있다는 내용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투어는 4개분기 연속 적자 예상 속에서 코로나로 인한 실적 전망치에 추가 하향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앞으로 백신 이슈 진전에 따라서 기대감이 반영될 것이라는 부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광고 부분 역시 고성장 속에서 회복된 광고 수요가 좋은 전망이 나올 것이라는 내용 나오고 있습니다. 나스미디어도 연결 영업이익 300억 원으로 16.3% 상승한다는 기대감, KT 빅데이터 사업 관련된 기업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내용, 저평가 국면이라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기계는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 수혜 업종으로 건설기계 쪽에서 가장 주목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 나오고 있고요. 신세계는 영업이익이 338%나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백화점 부분 기존점과 손익 흐름이 추세적으로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철강 쪽의 업황이 좋아지는 가운데 에너지 인프라 투자와 식량 소재 사업 쪽에서 종합 상사로 기업 가치가 부각될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요. 친환경차 부품 업체로서도 주목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 나오고 있습니다. 제우스는 국산화로 인한 세정장비 시장 점유율 쪽에서 시장을 더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요. ASP 상승 효과도 기대되고 있고 메모리 고객사의 경쟁사 퇴출로 반사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코오롱 인더는 4분기 영업이익이 산업자재 회복과 패션 성수기로 인해서 성장 모멘텀이 더욱 더해질 것이라는 주가 리레이팅에 대한 본격화가 시작됐다는 내용 나오고 있고요. 히다리 스튜디오는 레진 인수로 인해서 신규 국가 진출 및 콘텐츠 확장성 동시 확보와 관련하여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계속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성 DS는 리드프레임과 반도체형 패키지 쪽에서 수익성 높은 자동차용 리드프레임 부분 수요 증가가 실적 개선을 이끌 것이라는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페노션 역시 신흥국 경기 회복과 관련하여 추세적인 BDI가 꾸준히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 LNG 운반선 사업도 운송업종 내 탑픽으로 주목을 할 것이라는 내용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무역은 영업이익이 2,592억 원으로 이익이 개선된다는 부분, 앞으로 선호도 반영에 따라서 동종업계 내에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가장 높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머치 팟과 함께 한 주의 주간 시황 분석을 해보셨고요. 마지막에 소개해드렸던 분야별 섹터 쪽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흐름을 살펴보시고 반도체라든지 석유화학, 2차전지 쪽에서 좋은 전망이 되시는 기업들을 하나씩 모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지금까지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 팟이었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